6만 전자가 바닥인가요? 물론이죠. 지금 바닥 아니면 언제 바닥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런 거 맞고 그런 정서가 저한테도 있는데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한번 크게 오른 다음에 기간이 필요해요. 펀더먼털만으로는 충분히 사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장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죠? 네. 조정의 원인부터 그러면 짚어볼까요? 저는 한국장 그냥 무조건 해외에서 왔다고 봅니다. 해외에서 왔다. 예, 미국장보다는 저는 중국 쪽 요인으로 보는데요. 금융위기 때는 소비가 안 살아나서 문제였었어요. 지금은 소비가 너무나 살아있어가지고 단지 미국이 1년간 셧다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물건을 중국과 한국, 대만에서 대준 거나 마찬가지다 보니 한국이 굉장히 좋았고요. 아시다시피 지난달까지도 수출 계속 갱신해 왔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신뢰를 갖고 있었는데 암초가 나온 거죠. 중국이요. 사실 한국은 중국의 영향을 수출만 해도 25%고요. 특히 환율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위안화가 흔들리는 국면에서 원화 환율은 항상 더 많이 흔들려 왔고요. 뭐 올해 들어서만 따져도 한 달간 제일 강했는데 9%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1,200원 가까이 가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건 역사적인 일이죠. 어떻게 보면 몇 년 내 처음이고요. 원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갈 때 외국인이 살 수는 없거든요. 더군다나 외국인은 사실 한국을 살 때 중국을 보고 한국을 산다고 봅니다. 외국인들이. 중국이 위기고 중국이 어려우니까 당연히 한국을 사는 거는 매도가 되겠죠. 그렇죠. 아까 환율로도 나타났지만. 그러면 중국이 해결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한국도 여전히 계속 힘든 시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네요.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직접적으로 여쭤봤군요. 제 생각이 맞지는 않으니까요. 다만 저의 의견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조정이 끝나는 거를 판단해 볼 때는 그 조정이 왜 왔는가를 생각해 보는 게 제가 생각하는 한은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답도 중국에서 와야 한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싼 건 분명하거든요. 근데 싸다고 올라가면 세상에 쉬운 게 투자겠죠. 싼 지 오래된데도 안 와가는 때도 많고요. 하나 기대할 수 있는 건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오랫동안 한국 비중을 거의 갖고 있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중국, 한국 포함해서 30%까지 올렸었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중국을 덜어내고 있는데요. 잠재력이나 가능성은 아직도 충분히 크고요. 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받는 그런 구조 때문에 당분간 그냥 바로 쑥쑥쑥 올라갈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당분간 어느 정도예요? 중국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문제가 헝다부터 시작해서 석탄, 에너지란이 있고 공동부유라고 해서 갖고 있는 그 규제들이 다 같이 있는데요. 구조적으로 중국이 어떠냐면 부동산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나라예요. 시멘트 GDP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헝다를 바로 살려줄 수는 없는 거죠. 거기에 또 하나의 커다란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은 생산자 물가가 경기와 동행합니다. 원자재 많이 올랐고 난리가 났으니 생산자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중국은 제일 먼저 잡아야 될 게 뭐냐가 중요하죠. 아까 헝다도 있고 시진핑에 있어서는 생산자 물가를 잡아야 되는 게 제가 보기엔 더 우선이라고 봅니다. 대표님의 회사는 일단은 국내하고 중국은 좀 적게 가져가시고 국내는 그냥 비중 변동 없이 가져가고 있고요. 예, 중국은 거의 다 팔았습니다. 이것도 정말 소수 의견입니다. 예, 월가에서 반반입니다. 사실 한 30% 70%인데 30%는 지금이 중국 투자 적기라는 쪽이고 70%는 일단 빠져나와야 된다는 쪽인데요. 저희는 빠져나와야 된다는 쪽이고요. 중국을 이끌어가던 시진핑이 자기 생각에 붙잡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가장 큰 리스크. 보통 우리가 기업을 볼 때 CEO 리스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중국 경제나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는 신뢰하고 오랫동안 투자해왔고 저희가 3년 2019년도에 투자했던 중국 그 차이넥스트라는 인덱스가 있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거 요번에 한두 달 동안 쭉 다 팔았거든요. 그럼 하여튼 비중이 많지 않은 데서도 국내를 갖고 계신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은 그래도 그냥 쭉 가도 된다는 종목 위주로 하실 텐데 주로 어떤 국내 주식에서는 어떤 걸 보세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샀는데요.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 이 세 개가 다 저희한테 커다란 수익을 돌려줬는데 그중에 반도체는 최근에 한 5-6%씩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좀 요즘 힘드실 것 같아요. 반도체, 아까 뭐 배터리, 그리고 인터넷도 안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워낙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올랐다가 내려온 거라서 저희 수익률을 뭐 다시 그렇게 심하게 까먹는 정도는 아니었고요. 반도체만 지금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그래요? 그럼 중국 덜어 내셨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걸 뭐 사셨어요? 현금으로 들고 계세요? 아니요, 탄소 배출권 샀습니다. 탄소 배출권? 네. 근데 그거 어디서 사요? 거래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제가 탄소 배출권 이거 ETF를 산 거는 ETF가 있어요? 예, 한 5-6개월 됐는데요. 그때는 미국 ETF를 샀기 때문에 2개밖에 없었는데 얼마나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냐면 지난달에
4개가 한국 그 상장됐어요. 트랜스퍼 그래요? 주권 ETF 4개.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럼 미국 투자에서는 어느 정도로 비중을 두세요? 얘는 빅테크 있고 뭐 자동차 있고. 그거는 이제 저희는 50대 50 예전에 바벨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게 네.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것들을 뭐 진부하지만 2010년부터 지금 기술의 시대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쪽이에요. 근데 기술주는 기간이 걸리는 기술주가 있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요즘 좋게 보는 거는 유전체 의학 관련된 당장 돈을 버는 기술들도 상당히 많아요. 요즘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건 자율주행, 그다음에 금융에서도 BNPL이라고 말하는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선진국. IT가 하는 금융, 핀텍이죠. 이런 쪽들을 저희가 50% 투자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저는 이 얘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돈을 너무 많이 풀었고 돈 가치를 떨어뜨릴 거고 그럼 어딘가는 올려놓을 거라고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델타 변이만 아니었으면 리오프닝이 확실히 더 갔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확실한 리오프닝이 이제 나타날 시기라고 보니까 경기 민감이나 리오프닝을 50% 갖고 있습니다. 예, 이건 또 보편적인 생각은 아니죠. 예. IQ 500배님은 6만 전자가 바닥인가요? 가장 많은 분들이 이거 그래도 삼성전자 7만 원 목전에 두고 있는데 네. 6만 전자로 가니까 좀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네요. 진짜 정말 그렇고요. 이게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물론이죠. 지금 바닥 아니면 언제 바닥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런 거 맞고 그런 정서가 저한테도 있는데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한번 크게 오른 다음에 기간이 필요해요. 이게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넘어가는 그런 큰 상승 이후에 그 다음에 기간을 가져가고 있는 중이라서 그 기간을 예측하는 건 사실 신의 영역이고요. 펀더먼털만으로는 충분히 사야 된다고 봅니다. 유익한 말씀 감사하고요. 네. 이렇게 중간중간에 또 이제 모셔서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또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모스트 투자자문 장재탄 대표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